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덕바입니다. 오늘은 시리즈로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 이런 업체 걸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타일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컨텐츠 이제 매일 올리다 보니까 저도 컨텐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무조건 걸러라 라는 거를 가끔 제가 봐요. 무조건이 들어간 말을 할때 빈틈이 많이 생깁니다. 그 빈틈이라는 거는 그냥 뭐 좀 부족한 거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빈틈이라는 게 좀 잘못된 거. 예, 그러니까는 이거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추천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정보, 모르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해결책을 제안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배제를 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원래 할 수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이야기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모르니까. 저는 이제 모른다고 봅니다. 그 업체는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좀 정정을 좀 해드리고자 좀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타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고 있는 인테리어 대표는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직 구성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들이 인테리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조금 더 깊게 얘기하자면 시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공팀과 업자 기준으로 보면은요, 시공팀이 시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을 알고 있다. 좋은 시공팀이어서 100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업자는 한 20에서 30% 정도 알고 있습니다. 20에서 30%를 알고 있는 게 잘못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20%에서 30%는 고객에게 내용 전달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되지 않고요. 몰랐다고 해서 공사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시공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자분들이 어떨 땐 이 선을 넘었다 들어왔다 넘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런 상담 내용들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외부로 이야기할 때 유튜브라는 어떤 이런 플랫폼에 올리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검증이 좀 안 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업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냥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견적을 몇 개 받잖아요, 고객들이.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업자 스스로가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들이 늘어나면서 나머지 70% 80%에 대한 그 진실, 경험 없음에 대한 이 빈틈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틈이 모르는 거는 좀 상관없고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이걸 하는 업체를 걸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누구를 특별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뭐 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일단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건 시리즈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베란다가 보통 어떤 베란다에서 타일이 문제가 되느냐, 보통 그려볼게요. 베란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뒷베란다 기존으로 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샤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내부라고 봤을 때요, 여기에다가 타일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너비드 되고, 여기다 이렇게 타일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 뒤에다가 통돌이 냉장고래, 세탁기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여기도 타일로 이렇게 돌리죠. 여기까지 타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뒤에 습이라든지 물기 닦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탄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를 탄성이라고 하고 도장면보다는 타일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 화장실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보통 뭐로 붙입니까? 타일로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탁기 부분에도 뒤쪽은 타일로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편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제 타일로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 이제 저는 보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뭐 좋습니다. 이걸 타일을 하던 목공을 하던 탄성으로 도장을 하던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타일이 붙어 있을 때 딱 붙어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덜렁덜렁 된다. 그래서 절대 뒷베란다 쪽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가 북향이거든요. 뒷베란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습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우수관이 또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생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미생물이 묘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가구에다가 물을 맞춰본 적이 있고 마루에다가도 물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마루 같은 경우 가구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목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를 맞히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 습이 노출이 됐을 때 닦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수관이 굉장히 뭐 곰팡이라든지 어떤 좀 안 좋은 미생물 그런 것들이 은근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코너 쪽에 보통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비 떨어지면 똑똑똑똑 소리 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습의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북향인데다가 습도 좀 있고 게다가 북향이니까는 태양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햇볕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습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뒷베란다 이런 부분에 단열이 안 되고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운 기운이 그대로 이 벽을 타고 내부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확장을 안 하는 할 수 없다, 뭐 안 한다 했을 때 첫 번째 들어가서 첫 번째 방에 베란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방에 베란다. 그럼 보통 보면은 주방이랑 옆에 같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좀 지울까요? 이렇게 할게요. 네. 주방이 이렇게 있고 베란다가 있고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주방을 들어가서 이렇게 그럼 보통 우수관이 이제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요게 습이 이제 가장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는 탄성을 하거나 타일을 합니다. 한동안 타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진 몰라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타일을 붙이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망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닌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를 좀 뿌리면 됩니다. 프라이머를 좀 뿌리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요. 일단은 기존 도장 제거를 해야 되겠죠. 좀 긁어내고 그리고 뭐 탄성이었던 세라믹 코트가 됐던 뭐 도장이 됐던 간에 기존 도장을 좀 제거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면을 좀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노출시키면서 두 번째 비흡수성 프라이머라고 있어요. 요거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비흡수성 프라이머에는 뭐가 지금 첨가되어 있느냐면요. 타일, 접착, 증강제, 그리고 모래, 알갱이, 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러붙을 때 깔끔하게 들러붙을 수 있도록 겉 표면을 좀 까실까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쫀쫀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도기 타일, 일반적으로 쓰는 도기 타일 있지 않습니까? 포세린 말고 전 벽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란다 벽면, 구축 아파트 우리가 많이 보시는 그런 베란다 벽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베란다 벽면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이제 이쪽에 달려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샤시가 달려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세탁기가 들어가는 구조고 그래서 여기에 타일을 붙이는 거, 여기에도 타일 붙이고 여기에도 이제 타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기 타일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도기 타일 세팅과 포세린 타일 세팅 무엇이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독일 타일 같은 경우는 좀 숨을 쉬어요. 얘는 쉰다. 그래서 수분을 먹었다 뱉었다 합니다. 그래서 습이 많았을 때 많이 들여 마셨다가 건조해지면은 이 습을 뺍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를 못 해준 상태여도 습이 표면에 상대적으로 덜 남아있고 안으로 내가 습을 먹고 있는 상태로 된 다음에 습이 없을 때 건조할 땐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포세린 타일보다 어떤 습 관리에 있어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세린 타일을 화장실에 깔고 도기 타일을 화장실에 깔고 세팅했을 때 어떤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봤을 때 도기 타일 쪽이 훨씬 더 빠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요즘에는 포세린 타일로 다 가기 때문에 뭐 습을 뭐 이렇게 머금고 있고 빼고 뭐 이제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어쨌든 샤워하고 그러면 이제 습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미세한 습이 그게 낀다고요. 이제 그거를 먹는 게 도기 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기 타일로 세팅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로 붙이느냐? 그 영상에서 이제 간과하고 있던 게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떨어진다라는 거는 세라픽스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본드입니다. 본드, 타일 본드. 보통 이 타일 본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습을 먹으면요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저렴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붙일 수 있는 건데 아이러니한 거죠. 세라픽스 본드를 붙여가지고 타일을 붙이는데, 타일은 우리가 습도 많고 물도 많이 쓰는 공간에 하는 거야. 그런데 습을 먹으면 녹아. 그래서 지금은 세라픽스 본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로 하느냐? 드라이픽스나 아니면 에폭시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장 제거하시고요. 비흡수성 프라이머 도포하신 다음에 드라이픽스나 에폭시 시공을 도기 타일로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게 뭐 어쩔 땐 많이 있죠. 요즘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제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금전적인 어떤 영향이 없다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금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그건 좀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업체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해가지고 이런 걸 걸러라, 이런 업체 패싱해라 하는 거는 정보입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내가 못한다면은 못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좋은 정보만 알려주면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실행해보지도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실력이 없는 나한테 사람들이 오는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정작 그걸 잘하고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되는 거고 못난이가 되는 건데요. 조금 이제 무책임한 돼버리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해. 그러면 같은 마감재를 뭐로 붙이면 될까? 같은 마감재를 어떻게 했을 때 살릴 수 있을까라고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알아보는 게 사실 어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업자 대 업자끼리 친하면 몰라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게다가 타일팀의 퀄리티가 100이 아니라 30, 40 정도 퀄리티인 타일팀을 쓰고 있다면 더더욱이 알 수 없겠죠. 하다못해 업자가 가가지고 이거 떨어졌는데 이런 현상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 물어보지 않는다면 뭐 그냥 인테리어 뭐 날로 먹겠다는 거고. 근데 저는 적어도 물어봤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맨날 봐오던 현상이니까. 근데 단순히 옛날에 한 거라 그냥 오래된 거니까 떨어집니다, 이렇게 넘어가셨는지, 아니면 물어봤는데 타일 쪽에서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거 습 때문에 그래 그러고 그냥 끝났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업체를 걸러야 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거나 본인이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면, 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인테리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을 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걸러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물어봤어, 내 인프라 안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벽에다가, 외벽에다가, 베란다 뒷벽면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행위는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걸러야 되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시공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야말로 걸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에 대한 피드백을 전혀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업체는. 그래서 그런 업체를 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디테일에 대해서 모른다면, 시공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면, 짜잔 잘했죠? 연락 주십시오.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 이거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년 이상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이제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이상이 지나도 고여 있으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도 뭔가 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하늘도 날아다니는 시대고 우주선도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시대인데 뭔가 방법이 없겠냐고요. 저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리고 외벽이 있잖아요. 샤시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에폭시로 붙일 때 이렇게 떠바리로 붙이거든요. 떡으로. 여기 코너비들 대거나 아니면 뭐 졸리컷을 하거나 해가지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공간. 네. 공간이 생기는 거 이 안에 곰팡이 끼지 않겠습니까? 곰팡이 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도기 타일을 해 놓으면요. 습을 먹었다 뺐다 먹었다 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따뜻한 공기와 여기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생기는 타일의 습 그리고 내부 옹벽의 습을 뱉었다 넣었다 뱉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층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좋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에폭시 시공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드라이픽스가 또 좋은 이유는 드라이픽스도 물을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한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타일 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드라이픽스로 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벽면에 좀 상태를 보시고 비흡수성 프라이머를 도포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이 구할 수 있는 루트는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동에 가면은 거래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타일은 도기 타일이 흡수하고 내뱉고 이런 부분에선 더 좋기 때문에 건조한 현장을 유지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포세린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포세린 뭐 이거 가는 것보다는 도기 타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포세린 들어갈 만큼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 실망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 실망할 게 아닙니다. 네. 저 돈이 없어요. 뭐 약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괜히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데 우리 집은 600에 600, 뭐 600에 1200, 900에 900, 1200에 1200 포세린이 못 들어가는 집이야 이러면서 막 자괴감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인테리어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그럼 왜 벽에다가 금을 발라야지, 다이아를 입히던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서 그런 정도만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절대 뭐뭐 하면 안 되는 뭐 이런 시공법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업체를 좀 거르셔야 됩니다. 업자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업자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시공팀 퀄리티가 안 된다거나 그러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업체의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오히려 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찐텐으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문제점에 있어서 물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는 한 번 정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 걸러야 하는 이유 시리즈 첫 번째로 인사를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진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더위들 조심하시고요. 살짝 한풀이 꺾인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